양일간에 거쳐서 관련 기술 소개를 주로 이제 할 내용들이 우선은 HRSG 자체가 복합화력 발전소의 주요 기자재이기 때문에 어떤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한 사항을 한번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해서 복합화력 발전소의 개요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RSG에 대한 디자인 개념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HI가 뭐 일부 적용하는 것, 또는 어떤 거는 콤몬 기술로서 타 HRS사가 할 수 있는 컴포넌트 설계 사항,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한전하고 기술 과제로 수행했던 에나멜 코팅이라는 어떤 기술 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특허도 이제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이제 파워젠, 미국에서 파워젠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화창조 한번 동영상을 소개해 드릴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할 수 있는 3D 모델 동영상을 한번 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FD 많이 하는데 CFD에 관련된 걸 컴퓨터라이즈 말고 스케일 다운 모델 테스트를 했던 거는 저희가 외국 회사의 공사를 통해서 모델 테스트 한 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관련 기술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카바지지만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복합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전경이 되겠습니다. 복합 발전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할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은 진짜 보일러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발전소에 용 화력 보일러라는 게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우리가 세계 상황과 국내 상황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켓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터빈과 그 다음에 HRSG, 그 다음에 BOP 관련되는 계통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가스터빈에 우리가 이제 HRSG는 주요 여론에 공급하는 데가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에 대한 용량에 관련 내용들, 스팀 사이클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지금 복합 발전소에서 최근에 이제 발전되는 내용들, 뭐 그런 내용으로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화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화력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용되는 어떤 보일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상태로 우리가 분류하게 됩니다.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소스를 갖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용하고자 하는 스팀, 발생된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발전용 보일러다, 산업용 보일러다, 그 다음에 뭐 도시의 이제 뭐 여론용 보일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마린용 보일러다, 이러한 이제 사용체에 대한 건데, 뭐 오늘 이야기하자는 우리의 보일러 용도는 주로 이제 유틸리티를 형성하는 여기에 이제 스팀을 만드는 보일러에 국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말할 때 이제 사용하는 연료가 어떤 연료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체 연료인 석탄 보일러가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뒤에 이제 차트에서 많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제 석탄 보일러하고 이제 복합 발전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류로 쓰고 있는 방가시나 뭐 경유, 중유 이런 데서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방가시 쓰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가 리퀴드 퓨얼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이제 복합화력의 이제 메인 연료, 가스터빈의 메인 연료가 주로 우리가 쓰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웨스트 솔리드, RDF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 소각을 해서 여론으로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 지금 이제 중소형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정부 투자도 하고 있는 게 이제 솔리드 웨스트인 RDF하고 바이오매스 쪽에 우드 칩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HRSG로 쓰고 있는 이제 히 리커버리 보일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웨스트 보일러는 본래 광의에 옛날에 HRSG도 웨스트 히트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웨이스트 히시였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클린 가스에 대한 사항은 히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지금 제철소에 들어가는 폐가스, 제철소에서 재련 과정을 챙기는 웨이스트 히시에 대한 것들은 그냥 웨이스트 보일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력에서는 이제 원자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소 방식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석탄 보일러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PC 보일러입니다. PC 보일러는 펄버라이즈 콜이라 그래갖고, 펄버라이즈 콜을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소를 하느냐, 연소의 버너의 연소 방식에 따라서 탄젠셜 파이링,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파이링, 그 다음에 오포지트 파이링. 원래 이제 용량이 작은 거는 이제 프론트 파이링을 하나만 하면 될 수 있는데, 용량이 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오포지트로 해가 양쪽으로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쪽에서 이제 그 탄젠셜 파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MHI나 이제 미국의 아스톰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쓰레기나 우리가 매스 버닝이라 그래갖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부분 도심 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는 스토커 파이링 비슷하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FP 보일러에 최근에 많이 이제 사업 발생되고 있는 버블링 플로라이즈든지 스쿠레이싱 플로라이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CFP 타입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 방식에 따라서 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원수로 콤바인드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기술 소개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워터를 순환하냐에 따라서 보일러 요닉 말을 할 때 자연 순환식 보일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팀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요즘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슈퍼 크리티컬에서 요즘 대형 발전소에 쓰는 것이 다 이제 슈퍼 중에서도 이제 일반 슈퍼가 아니고 울트라 슈퍼 크리티컬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 슈퍼 크리티컬, 서브 크리티컬, 그 다음에 이제 뭐 복합액 쪽에 쓰는 거는 뭐 슬라이딩 프레셔에 대한 컨디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 방식, 이제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체를 묶는 패키지에서 보일러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필드에서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서 뒤에 넘어가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먼저 보일러를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말에 그 매스컴에 나왔던 그 신기술 체제 파리 해박이라는 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어차피 복합 화력 발전소와 이제 대응되는 시장의 어떤 전망 정도를 보기 위해서 하나를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개요는 뭐냐면은 일단 OECD 국가에서 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가이드, 결국 뭐냐면은 돈을 어느 정도 빌려서 발전소 짓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 ECA 익스포트 크레디트 에이전트라는 우리가 수주 신용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돼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준다. 그 제한을 준 배경은 뭐냐면 결국 환경,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국내에서도 이제 뒤에도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미세먼지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좀 더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준을 두는데, 지금 이제 그 대형 보일러 같이 500메가와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슈퍼 크리티컬이라는 이런 보일러에 써야, 울트라 슈퍼 크리티컬로 갈수록 우리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게 발생되는 단위 연료당 발생되는 환경 물질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 슈퍼 크리티컬까지 갈 수 대형은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중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크리티컬,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소형 같은 경우는 서브 크리티컬만 허용되는 개념인데, 그것도 우리 같이 이제 그 어드밴스드 컨트리는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력이 극한적으로 필요한 이제 후진 국가들 관련돼서는 일단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의 시장도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03년 파우지에 이제 소개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전력 그 소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2013년도에 석탄이 43%고 복합이 23%인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15년, 27년 후에서 2030년 보면은 복합은 그래도 꾸준한 성장에서 26%인데 석탄은 많이 줄어집니다. 30% 정도로 줄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요 노란색 마커가 이제 주로 이제 리뉴얼블입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정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든 간에 아까 같이 이제 세계 발전소의 석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포인트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석탄 발전소가 줄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요거는 이제 딱 같은 이제 뭐 파우치에 실린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뭐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셰일가스가 많이 지금 이제 매장량이 많은데, 이제 내추럴 가스에 대한 생산량이 단가가 많이 이제 낮아짐으로써 이제 셰일가스에 대한 상황으로서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복합화력 발전소가 2013년도 21%가 이제 53%까지 상당히 많은 정도로 확대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장의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 아까 말씀드린 석탄은 43%에서 한 21%로 많이 줄어지고, 요거는 이제 7차 전원 개발 수급 계획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전량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원자력이 30%, 그 다음에 석탄이 39%, 그 다음에 복합이 20%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발전량 기준이고, 발전량을 이렇게 이제 들은 이유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발전 사용 단가가 원자력이 제일 싸고, 그 다음 석탄이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은 발전량은 이렇게 많이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갖고 있는 발전 설비로 보면은 이제 22% 원자력의 26%, 그 다음에 26%, 28% 정도의 이제 복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사용을 작게 했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아직도 지금, 복합 발전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발전 단가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용량은 많은데 운용의 효율을 좀 떨어져 갖고 실제로, 발전 가동률은 좀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차 전원 수급 계획으로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9년도로 보면은 원자력은 뭐 거의 비슷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고, 하지만은 석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우리나라가 하여튼 7차 전원 개발 계획까지는 지금 이제 확정 분호되어 있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조금은 전격 설비로 봤을 때 조금 증가되는 상황으로 지금 6%, 28% 대비 30%로 넘어가는 상태 증가가 되지만은, 요것도 지금은 또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제 7차 전원 개발 계획에 잠정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지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피크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복합 쪽이 조금 더 이제 운용의 효과를 많이 가질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제 양의 증가도 2013년도에 이제 93기가에서 이제 127 정도로 해서 한 20% 정도 이상이 증가가 된다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예측은. 요거는 이제 지난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새로 하도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가지는 것들이 이제 소개되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지었던 상당히 이제 오래된, 제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한국중공업 입사했을 때에 그 당시 이제 보일러를 자체 설계한 게 아니고 다 외국사가 다 설계해서 만들었던 보일러가 지금 여기에 맵에 나와 있는 보일러입니다. 이 시절에는 이 보일러들이 저희가 우리 자체 기술된 게 아니고 다 외국사에서 설계를 하고, 일부 제작은 한국에서 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외국에서 다 만들어 갖고 했던 겁니다. 이때에도 보면은 문화도 그 당시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차관 빌려 갖고 발전소 지는 그런 정도의 레벨들입니다. 근데 이 이제 발전소들이 이제 운전을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폐지를 이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를 하는데 이제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셋업이 안 됐지만은 뭐 완전 뜯어내지는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송배전망이 있기 때문에 대체 이제 발전소를 짓는 게 이제 포괄 발전소를 짓든지 또는 어떤 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신재생 쪽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우리가 그동안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 보면 제일 이제 빨간 게 30년 이상입니다. 이 30년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 초창기 보일러 설계를 배웠을 때마더라도 발전소 운전 수명을 한 25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메인테넌스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발전소 수명을 더 연장해가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30년,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텐더들이 나올 때 발전소의 운영 주기를 30년 정도로 이제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했던 것들이 빨간 건데, 이제 이 30년 이상이라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설계상으로 수명을 다 했다고 걸어대는 수 있는 발전소들입니다. 이런 발전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죽여가고, 그 다음 앞으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짓는데 뭐 최소 4년, 5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준비 작업 하다 보면은 앞으로 향후 한 이제 3년에서 한 5년 사이 되면은 또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이 이제 죽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매스컴에서 리포트 됐다시피 서울 이쪽 지역, 서울 경인 지역에 많은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석탄으로 나오는 것들 어디냐? 여기 있는 충남에 있는 요 발전소들입니다. 요 발전소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또는 환경물질들이 전부 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대기의 이동에 의해서 중국에서 발생되어 있는 자체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대기물질 플러스 여기에까지 합쳐져서 이제 이쪽 지역으로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쪽 부분에 30 넘게 하다 보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짓게 됐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과거 우리나라 이 발전소 짓을 때가 9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 성장할 때인데 아무래도 발전소에 짓는 비용이 여기 짓는 게 적게 들 거라는 판단에서 아마 지금 특히 이제 송배전이 sul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이제 가운데 쪽은 우리가 말하는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제 송전탑이나 이런 차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하지 못하고 주로 이쪽을 하지 않았냐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차트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 됐던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향후 이제 지금 올해 교육생들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직장 생활 막 시작한 친구들은 앞으로 한 20년을 더 이제 한다 치면은 이 차트가 한 20년 후에 우리나라도 아마 발전에 대한 어떤 용량 차트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조심들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스에 대한 생산 단가는 갈수록 더 싸지고 석탄에 대한 규제는 지금도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요구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탈재 설비, 탈항 설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투자, 우리가 말하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대신에 이제 가스 연료값이 떨어지고 있다 보면은 서서히 우리도 여기도 보면은 석탄이 여기 비금융 사선이 이제 석탄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쳤을 때 앞으로 20년 후는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미국에는 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신규를 짓지 않고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기하면서 복합 발전소로 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복합 발전소의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복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에스러스지가 결국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에스러스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러스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영향력들이 얼마 정도 되어 있냐는 거죠. 여기 이제 쭉 70년대 전에부터 시작해갖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80년대에 처음으로 제가 한국 시절에 복합 발전소를 해봤다는 게 83년도 때 이때 보면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시점에 이제 해본 건데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90년 초반에 이제 복합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설계 자체가 아까 외국사에서 하고 90년 초부터 이제 짓기 시작을 했는데
쭉 하면서 이때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2000가 되는 국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마일리지 소개를 했던 이제 배경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이제 98년도, 또 IMF 트지 않습니까? IMF가 2,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달러의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죠. 옛날에 한 800원 이렇게 달러당 하던 것들이 1200, 1300원까지 올라가면 한 1.5배의 경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시점에 미국을 비롯한 이 포카를 가진 시장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달러로 외화 이제 그 계약을 할 때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대한 이제 그 외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절에 미국의 웬만한 엔지니어링 회사들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기술 미팅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시점이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요래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다가 쭉 떨어졌죠. 요때가 어쩌냐면 이제 미국의 N런 사태입니다. 미국의 N런 사태가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장 속도를 가지다가 N런 사태 터지면서 많은 이제 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축소 경쟁을 했죠. 그래서 발전소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떨어지다가 쭉 왔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이제 하나의 큰 성장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정 작업을 거쳐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HLSG 시장은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발전소 짓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 뭐 2000년 전에 거는 빠져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현재 15년, 16년 시절 봤을 때 항우는 이게 뭐 2020년까지 정도 예측을 해놨는데 조금 정부의 이제 아까 이야기한 발전 단가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성장을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좀 남아있지만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HLSG 시장이 이렇게 발전소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요때는 이제 요거는 실제 기준이고, 요거는 예측입니다. 요 리포트를 만들 때가 한 3년, 2012년 정도, 요 정도 리포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적이고, 요거는 예측치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앞에까지는 이제 저희가 포카 화력에 대한 거하고 HLSG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면서 이제 저희 포카로 이렇게 죽이기는 HLSG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할 거냐인데